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한국의 오랜 문화유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명소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요즘 활기찬 K컬처랑 만나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는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금수강산 K컬처 PDF 이 자료를 보면서요. 고궁부터 시작해서 저기 산골마을 또 장엄한 산맥까지 이런 공간들이 영화나 드라마 K-팝 같은 현대 콘텐츠 속에서 어떻게 매력적인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요. 단순히 정보만 쭉 나열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숨겨진 흥미로운 연결고리들, 또 미래 가능성까지 함께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혹시 최근에 보신 드라마나 영화 속 한국 풍경 중에서 유독 마음을 사로잡았던 곳 있으신가요? 어쩌면 오늘 바로 그곳의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은 정말 단순한 여행지 소개, 그걸 넘어섭니다. 한국이 가진 그 풍부한 역사와 자연이라는 자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현대적인 스토리텔링이랑 잘 결합시켜서 국내외 관객들한테 매력적으로 어필하는지 그 영리한 전략을 좀 엿볼 수 있는 기회죠. 특히 궁궐 같은 역사적인 공간부터 시작해서 민족의 영산으로 꼽히는 지리산이나 백두대간까지요. 이런 전통적인 장소들이 K컬처라는 창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의미, 또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지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유산이 현재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게 되는지 그 핵심적인 연결고리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자료에 나오는 대표적인 문화유산 명승지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조선 왕실의 궁궐, 그중에서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이랑 후원, 그 비밀의 정원이죠. 이게 딱 떠오르네요. 과거에는 왕들이 사색하고 쉬는 공간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힐링이나 웰니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그런 현대적인 가치랑 연결돼서 재해석되고 있더라고요. 드라마 대장금이나 옥중화 배경이기도 했고, 그리고 넷플릭스 킹덤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 작품 속 궁궐 장면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 미스테리한 느낌이에요. 이 창덕궁 후원의 비밀스러운 공간 구조가 큰 영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공간을요, 그냥 배경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요, 그 공간이 가진 고유한 분위기나 건축적인 특징이 콘텐츠의 서사 혹은 미학을 강화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창덕궁 후원에 그 자연이랑 어우러진 정자들, 또 은밀한 동선 같은 것들이 킹덤의 스릴과 아름다움을 더 배가시킨 것처럼요.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이랑 광화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상징이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간으로서 미스터 션샤인 같은 시대극부터 시작해서요. 별에서 온 그대 같은 현대 로맨스까지 아주 다양한 작품에 등장하면서 그 위상을 보여주죠. 특히 밤에 궁궐을 개방하는 거나 건물 외벽에 영상을 쏘는 거 있잖아요. 미디어 파사드 같은 거요. 이런 현대적인 기술과 결합한 행사는 전통 공간 활용에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과거의 공간이 현재의 기술, 현재의 감성과 만나는 거죠. 아, 그렇죠. 미디어 파사드 저도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또 다른 매력적인 공간으로 한양도성이랑 낙산공원도 빼놓을 수 없죠. 조선시대에는 수도 방어 시설이었던 그 성곽길이 이제는 서울을 품은 오래된 길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젊은 세대의 문화와 자연스럽게 만나고 있어요. 드라마 도깨비의 그 애틋한 장면이나 영화 건축학 결혼의 풋풋한 감성, 이런 게 다 이곳을 배경으로 펼쳐졌었고요. 최근에는 K-팝 그룹 데몬 헌터스의 컨텐츠에도 나왔다고 해서 젊은 팬들한테도 되게 친숙한 공간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각기 다른 역사와 성격을 지닌 장소들이 정말 다양한 K컬처 장르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주에 있는 부석사 있잖아요. 거긴 신라시대 의상대사와 선면왕자의 배뜻한 사랑 전설, 그리고 그 배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의 아주 빼어난 건축미로 유명한 사찰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의 공간 미학 있잖아요. 특히 그 수직적인 계단 구조가 상징하는 계급 문제, 이걸 분석할 때 이 부석사의 공간 구성이 자주 인용된다고 합니다. 와, 진짜요? 부석사랑 기생충이요? 그 연결은 상상도 못했네요. 네, 전통 건축이 가진 그 공간 분할 방식이나 동선 설계 같은 게 현대 영화의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영감을 주는 거죠. 뭐랄까, 시대를 초월한 연결이라고 할까요?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네요.
그런가 하면 또 공동체 문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들도 있잖아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여기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양반 문화랑 주민들의 실제 생활 모습이 공존하는 곳인데 드라마 추노의 그 역동적인 배경이 되기도 했고 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방문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살아있는 전통 자체가 컨텐츠인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은 조금 더 현대적인 감각이랑 결합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아름다운 한옥의 곡선미, 맛깔스러운 한식, 또 화려한 한복 체험 같은 항복적인 미학과 함께 느리게 살기, 그러니까 슬로우 라이프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가 높아요. 구름이 그린 달빛 같은 청춘 사극이나 여러 케이팝 아이돌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각광받는 이유가 다 있죠. 하회마을이 공동체적 가치를 보여준다면 전주 한옥마을은 한국적 미학의 현대적 체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요. 로컬 K컬처 관광의 성공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옛 것과 새 것의 조화가 인상적인 곳으로 서울의 남산이랑 그 주변, 북촌, 또 남산골 한옥마을도 자주 언급되죠. 엔서울타월에서 내려다보는 그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랑 고즈넉한 한옥 기와지붕이 묘한 대비를 이루잖아요. 이태원 클래스나 별에서 온 그대 같은 인기 드라마는 물론이고 영화 국제시장의 시대적 배경, 심지어 대만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한국 리메이크작에서도 중요한 공간으로 등장하면서 K컬처 속 서울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과거와 현재가 한 프레임 안에 공존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시각적 스토리텔링이 되는 셈이죠. 또한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과 극복의 역사를 간직한 곳도 K컬처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이 대표적인데요. 6.25 전쟁 때 피란민들이 정착해서 만들어진 가파른 산동네가 지금은 알록달록한 색채랑 예술작품이 가득한 문화마을로 변모했죠. 이 독특한 풍경과 역사가 영화 범죄와의 전쟁이나 검은 사제들, 드라마 화요기 같은 데 등장하면서 국내외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장소가 가진 그 서사가 컨텐츠를 통해 증폭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다양한 사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은 뭘까요? 종합해보면 이 명승지들이 K컬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정말 다채롭게 변주되고 있다는 점 같아요. 예를 들면 궁궐이 디지털 아트랑 만나서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을 보여주고 오래된 마을들이 라이프스타일 체험이랑 결합해서 공동체 정신의 재조명을 이끌어내고 또 감천문화마을처럼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이 스토리텔링과 만나 기억의 공유와 치유의 공간이 되고 부석사 같은 사찰은 자연과 인문의 융합이라는 웰빙 트렌드랑 연결되는 식으로요. 단순히 구경거리를 넘어서 K컬처 컨텐츠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장소들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와 가치가 K콘텐츠의 깊이와 매력을 더해주고 또 반대로 K콘텐츠는 이 장소들의 새로운 활력과 세계적인 인지도를 불어넣는 아주 이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유산이 현재의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궁궐이나 마을 같은 문화유산 명승지들도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자료에서는 특히 한국의 장대한 자연유산, 그중에서도 지리산과 백두대간이 가진 훨씬 더 깊고 원형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산이 아니라 정말 한국인의 정신문화 또 정체성의 뿌리 같은 곳들이잖아요. 이 거대한 자연이 어떻게 K컬처의 보고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그렇습니다. 지리산은 예로부터 삼신산 중 하나로 꼽히면서 어머니의 산이라고 불릴 만큼 풍요로움과 포용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죠. 백두대간은 말 그대로 한반도의 등뼈이자 민족의 정기가 흐르는 영적인 산줄로 여겨져 왔고요. 이런 깊은 상징성과 함께 그 장엄하고 신비로운 자연 그 자체가 K컬처 창작자들에게는 정말 마르지 않는 영감의 샘이 되는 겁니다. 특히 지리산 같은 경우는 화엄사나 쌍계사 같은 천년 고찰들이 품고 있는 불교 문화유산뿐만 아니라요. 신라시대 천재학자 최치원이 남긴 전설이나 그 용맹하고 신비로운 지리산 호랑이 이야기처럼 아주 풍부한 설화들을 간직하고 있죠. 자료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야말로 한국적인 판타지 소설을 만드는 데 중요한 원천이 된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실제로 전지현, 주지훈 배우가 주연했던 드라마 지리산 기억하시죠? 아, 네네. 기억하죠.
국립공원 레인저들 이야기를 다루면서 지리산의 아름다운 생태는 물론이고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과 미스터리를 결합해서 큰 화제로 몰았잖아요. 요즘 인기 있는 웹툰이나 웹소설 중에서도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작품들이 꽤 많다고 하고요. 심지어 케이팝 아이돌 그룹의 앨범 컨셉트나 세계관 구축에도 이런 신화적인 요소들이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풍부하고 독특한 신화적 배경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거거든요. 한국만의 오리지널리티가 강한 판타지 세계관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가 서구 판타지의 근간이 되듯이 말이죠. 지리산과 백두대간의 설화와 상징성이 K 콘텐츠만의 고유한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인 셈이죠. 백두대간의 경우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흥미로운데요. 바로 트레킹과 웰네스,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K컬처와의 접점입니다. 과거 KBS에서 제작했던 백두대간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해외에서도 꽤 호평을 받으면서 상을 받기도 했고요. 영화 국제시장에서는 주인공 가족의 피난길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한국 현대사의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백두대간의 그 장엄한 자연 속에서 트레킹을 하면서 요가나 명상 캠프를 여는 것처럼요. 요즘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웰니스랑 결합한 관광 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아주 크다고 하네요.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치유, 또 성찰을 얻으려는 현대인들의 니즈와도 딱 맞아떨어지죠. 그렇죠. 신체적인 활동인 트레킹이랑 정신적, 문화적 의미. 예를 들어 민족의 영산에서 기운을 받는다는 식의 스토리텔링을 결합하는 거죠. 이는 최근 세계적인 웰니스 여행 트렌드에도 부합하면서 동시에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낼 수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풍경 감상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죠. 역사적인 무게감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지리산은 일제강점기 항일투쟁의 무대였고 또 해방 후 한국전쟁 시기에는 빨치산, 그러니까 정규군에 대항해서 산악지대에서 활동했던 비정규군 유격대의 주요 근거지였잖아요. 그래서 민중의 저항과 생존의 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태백산맥이나 정지영 감독의 남부군 같은 걸작들이 바로 이 지리산의 비극적이고 처절했던 현대사를 다루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이 지점은요, 해외 관객들의 시각에서 보면 더욱 독특하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장엄한 자연풍광과 혁명적인 투쟁,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결합된 자연 플러스 혁명 플러스 민중사라는 서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강력한 K컬처 컨텐츠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사 다큐멘터리는 물론이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게임 시나리오나 소설 등으로 확장될 여지가 정말 무궁무진하죠. 생태적인 가치 역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오랫동안 추진해온 그 반달가슴곤 복원 사업이나 백두대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축으로 보존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아까 언급했던 드라마 지리산에서도 국립공원 레인저들의 활동을 통해서 생태보호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강조됐고요. 자료에서는 이런 생태적 가치를 다큐멘터리나 VR, 그러니까 가상현실 체험관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용 K컬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BTS가 UN 연설에서 기후변화 메시지를 전달했듯이 K-팝 아이돌들의 환경 캠페인과 연계하는 방안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환경 문제는 이제 특정 국가나 지역을 넘어선 전 지구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K컬처의 영향력을 더욱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공존이라는 보편적인 메시지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지점은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무속신앙이나 영적인 측면 역시 K컬처 판타지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리산 산신령 이야기나 백두대간을 따라 흐른다고 믿어지는 신성한 기맥 같은 개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역의 산신제 같은 전통 의료와 연결되면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의 경계에 대한 신비로운 상상력을 자극하죠. 드라마 도깨비가 한국적 설화 요소를 현대 판타지에 성공적으로 녹여낸 것처럼요.
지리산이나 백두대 간의 산신, 정령 혹은 신성한 호랑이 같은 존재들을 매력적인 캐릭터로 등장시켜서 한국형 판타지 게임이나 웹툰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제시됩니다. 자료에서는 심지어 이런 캐릭터와 세계관을 확장해서 한국적 마블 DC 유니버스를 구축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와, 그거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결국 지리산과 백두대간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경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장엄한 자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안에 겹겹이 쌓인 역사, 민족의 신화, 그리고 민중의 삶의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한국형 문화 원형, 뭐랄까 아케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서 세계 시장을 겨냥한 K컬처 컨텐츠의 핵심적인 영감의 원천이자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와,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품은 지리산과 백두대간을요, 어떻게 실제 사람들이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특히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당신께서도 이 부분에 특히 주목하셨죠? 어떻게 하면 이 잠재력을 정말 매력적인 현실 경험으로 바꿀 수 있을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 전략은 아까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플러스 첨단 기술의 활용, 플러스 글로벌 감성,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단순히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방문객들이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고 오감으로 느끼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게 만드는 것. 그게 목표죠. 기억에 오래 남는 특별한 경험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정 탐방로를 따라 걸으면서 스마트폰 앱을 딱 켜면 AR, 그러니까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화면 속에 갑자기 지리산 호랑이가 어슬렁거리거나 나무 뒤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말을 걸고 혹은 최치원 같은 역사 속 인물이나 빨치산 영웅 캐릭터가 등장해서 그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식이죠.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면서 실제 역사나 전설, 생태 정보를 더해주고요. 당연히 다국어 지원으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요.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얼이랑 Z세대를 아우르는 젊은 층이나 게임 같은 인터랙티브 컨텐츠에 익숙한 해외 관광객들한테 특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이 방식은 걷기라는 신체 활동이랑 AR이라는 디지털 기술을 아주 영리하게 결합한 사례입니다. 자칫 지루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역사나 신화 이야기를 게임처럼 재미있고 상호작용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죠.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크게 높이고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학습 효과와 재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K 웰리스 힐링 캠프입니다. 경남 산청에 있는 동의보감촌이나 지리산 자락의 화엄사 같은 곳에서 전문가랑 같이 명상이나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고즈넉한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템플스테이를 경험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약초로 활용한 음색이나 차를 맛보고 전통 한방 원리를 이용한 스파나 테라피까지 결합하는 겁니다. 아, 좋네요. 백두대간의 맑은 전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치유한다는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강조하고요.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나 건강과 내면의 평화에 관심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이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니스 관광 트렌드에 부응하면서도 템플스테이나 한의학처럼 한국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깊이 있게 녹여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다른 나라 웰니스 프로그램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한국적인 정서와 지혜가 담긴 특별하고 진정성 있는 치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죠. 정말 K-웰니스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낮 동안의 활동뿐 아니라 밤에도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K컬처 야간 프로그램인데요. 지리산 자락이나 하동, 구례처럼 야경이 아름다운 곳에서 고택의 벽면이나 자연 암벽 같은 곳에 화려한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펼치는 겁니다. 단순히 영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통 판소리나 사물놀이, 공연과 현대적인 K-팝 댄스 퍼포먼스를 한 무대에서 융합하는 그런 과감한 시도도 언급이 되고요. 오, 판소리랑 K-팝 댄스요? 네. 예를 들어 산신제 같은 지역 고유 전설을 화려한 디지털 아트로 재현하거나 수백 대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면서 장관을 연출하는 드론 라이트 쇼 같은 볼거리도 포함하고요.
시각적으로 강렬하고 인상적인 경험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나 SNS에 공유할 만한 멋진 사진, 영상 남기고 싶어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첨단 기술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진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경험은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강력한 이점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전통 문화를 새롭게 포장해서 더 넓은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좋은 방법이자 효과적인 바이럴 마케팅 수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K푸드와 로컬 체험입니다. 지리산에서 나는 몸에 좋은 약초를 활용한 건강식을 맛보거나 차시베지로 유명한 하동의 전통 녹차를 다도 체험과 함께 즐기고 달콤한 곶감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 같은 체험이죠.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강사나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방문객들과 함께 한방 약선 요리 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아, 지역 주민분들이 직접요? 네,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삶의 지혜와 노하우를 직접 나누는 것이 특징이죠. 피상적인 관광을 넘어서 그 지역의 삶과 문화를 좀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따뜻한 인간미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성을 더해줍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먹고 구경하는 것을 넘어서 현지인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직접 느끼고 소통하는 그야말로 K-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관광을 통해 얻는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만드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한류 팬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K-팝 앤드 드라마 팬투어도 제안됩니다. 드라마 지리산이나 영화 태백산맥의 실제 촬영 장소를 찾아가 보는 것은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 특정 K-팝 아이돌 그룹과 연계해서 마치 그들의 뮤직비디오 속 한 장면처럼 꾸며진 특별한 공간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짧은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는 뮤직비디오 촬영 체험 같은 패키지 상품도 기획할 수 있다는 거죠. 아, 팬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경험이겠네요. 판 기념품, 굿즈를 제작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건 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두텁게 형성된 K-팝 및 K-드라마 팬덤의 열정을 활용해서 특정 지역으로 관광객들을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 K-컬처가 가진 막강한 파급력을 지역 관광산업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직접 연결시키는 방법이죠.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성지순례의 경험을, 지역에게는 새로운 관광객 유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야말로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유에서는 이 모든 매력적인 체험들을 하나로 쫙 엮어서 제공하는 지리산 K컬처 3일 투어 같은 예시 프로그램도 보여줍니다. 첫날은 스토리가 있는 AR 트레킹이랑 약초 체험을 하고, 둘째 날은 고즈넉한 산사에서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명상과 전통차 문화를 경험하고, 셋째 날은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 촬영지를 둘러본 후에 밤에는 화려한 미디어 아트 공연을 관람하고, 마지막으로 지역 특색이 담긴 K푸드를 맛보는 식으로 지리산과 백두대간이 가진 다채로운 매력을 K컬처와 함께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거죠. 요약하자면 지리산과 백두대간을 단순히 경치 좋은 등산 코스 정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첫째, 풍부한 신화와 전설을 최첨단 AR 기술과 결합한 스토리 트래킹, 둘째, 몸과 마음의 건강과 치유에 초점을 맞춘 명상, 템플스테이, 한방 체험 등 웰빙 프로그램, 그리고 셋째, 막강한 K컬처 팬덤을 직접 겨냥한 공연 관람 및 드라마 촬영지 투어 등으로 그 가치를 다각화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전통 유산이 가진 깊이, 체험 관광의 즐거움, 한류 콘텐츠의 파급력, 이 세 가지 요소를 얼마나 창의적이고 성용적으로 융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한국의 오래된 궁궐과 정겨운 마을 풍경, 그리고 민족의 숨결이 깃든 지리산과 백두대간이라는 장대한 자연유산까지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소중한 자산들이 어떻게 K컬처라는 역동적인 현재의 물결과 만나 새롭게 빛을 발하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단순히 옛것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전 세계와 소통하려는 시도들,
정말 인상 깊지 않으셨나요? 네, 오늘 살펴본 다양한 사례들은 한국이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을요, 단순한 배경이나 소재로만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들이 품고 있는 고유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서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와 경험의 핵심 동력으로 삼으려는 아주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잘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 박물관 유리창 안에 갇힌 고정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미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동적인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는 K 웰리스의 확산이나 심지어 지리산 설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마블 DC 유니버스 같은 흥미로운 미래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진화하며 우리를 놀라게 하는 K컬처의 역동성을 생각해보면 과연 이 오래된 산과 궁궐에서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어쩌면 오늘 이야기 나누지 않은 또 다른 미래의 기술이나 트렌드와 결합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경험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과거의 깊이와 미래의 상상력이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만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지 한번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